첫 번째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초급반이어서 이게 클로를 아예 안 해 보신 분도 있고 쪼끔 해 보신 분 아니면 어느 정도 해 보셨는데 다룬 지 오래돼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 보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스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기초인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 클로를 오늘 처음 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만약에 쪼끔 해 보신 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첫째 날은 너무 쉽더라도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쪼끔 지루하더라도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예요. 클로를 처음에 켰을 때 저와 같이 맞춰 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단위예요. 그 설정부터 우리가 다른 걸 알기 전에 그 설정을 먼저 맞춰야 돼서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설치했을 때 내가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면 영어로 설치가 기본적으로 돼요. 하지만 이게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셔서 이제 설정 언어로 오셔서 한국어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단지 설정은 바꿨을 때 이렇게 "다시 실행해 주세요."가 나오니까 다시 실행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설정들은 다시 시작 안 하고 바로바로 화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다시 바꿀게요. 한국어로 바꾸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네. 이 사용자 설정에 관한 내용은 제가 PDF로 정리해서 올려 드린 자료에 또 추가적으로 써 있어요. 잠깐 자료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 쓸 때마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쓸 때마다 해 드리는데 지금은 단위를 하는 거고 설명을 듣고 나중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도 이거를 출력해 놓고 갖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는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위로 들어가서 이 단위는 여기 나왔듯이 사용자 설정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면 전체 단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꼭 한 가지로 쓰진 않아요. 갖고 있는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패턴이 있고 해외에서 만들어서 받은 패턴이 있어요. 해외에서 만든 패턴은 거의 다 인치로 진행을 하고 국내 패턴은 센치나 밀리로 하는데 한번 오늘은 센치로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센치로 바꾸고 네. 다른 것도 너무 뭐가 많으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 오히려 너무 헷갈려요. 그냥 이게 센치인 것만 맞으면 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기능들 필요할 때 또 여기 들어와서 볼 거예요. 확인 버튼은 따로 없고 닫기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맞추고 나서 잠깐 툴바를 봐 볼게요. 툴바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 이게 툴바고 툴바가 저랑 이 밑에 나온 느낌이 좀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 있는 분은 그냥 모니터 사이즈랑 그래픽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내용은 다 똑같을 거고 만약에 저보다 더 적게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가 다 켜져 있어야 돼요. 반대쪽 툴바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뭐가 사라졌다 해서 이제 놀라지 마시고 제가 잠깐 오른쪽 마우스가 잘 안 듣는데 음. 마우스가 잠깐 클릭을 하면 사라지네요. 하다가 안 되면 마우스 교체 좀 잠깐 할게요. 이게 놀라지 마시고
클릭을 했을 때 전체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누를 때마다 좌측 하단에 키보드가 보이게 해 놨으니까 제가 뭐를 누르는지 잘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이렇게 뭐가 뭔지 말만 듣고도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발음 때문에. 내가 컨트롤 뭐 C를 눌러 주세요 했는데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 우측 하단을 또 봐 주시면 돼요. 툴바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창이 두 가지여서 그래요. 여기가 2D 창이고 여기가 3D 창입니다. 그래서 2D에 관련된 툴바가 있고 3D에 관련된 툴바가 있는데 같은 툴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재봉 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똑같이 있어요. 이게 2D 재봉과 3D 재봉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기능인데 2D에서도 봉제를 할 수 있고 3D에서 봉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양쪽을 오늘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써볼 겁니다. 이제 뷰 제어를 해 봐야 되는데 뷰 제어가 어떤 거냐면 화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화면 움직이는 걸 보겠죠? 라이브러리 창을 가 볼게요. 라이브러리 창에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스테이지 아래는 따로 추가한 거고 여기 위에까지 아마 여러분들 설치하면 있을 거예요. 클로에서 제공해 주는 아이템이나 원단이나 뭐 여러 가지 부자재, 배경 등등 여기서 다 받아서 쓰시는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넣는 것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 안에서만 쓸 건데 먼저 아바타를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삼각형을 누르면 하위 메뉴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위 메뉴를 보고 하면 점점 위에 내용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위 메뉴로 갔을 때 보는 게 우리가 밑에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볼 때랑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 밑에 목록 창에서 클릭해서 봐야지 전체가 숨김없이 다 나오니까 여기서 클릭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대표 이름만 클릭하고 밑으로 오셔서 내용을 봐 주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리고 아바타를 닫게 하고 이렇게 큰 제목 클릭해서 이메일 V2로 가 보겠습니다. 네, 아바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따로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몇 가지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피메일 V2는 다 같이 있는 거니까 여자 아바타고 버전 2여서 V2예요. V2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아바타도 또 저랑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또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다 같이 받을 거니까 그냥 있는 아바타 중에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가져와 볼게요. 보이시는 게 저랑 만약에 다르게 보이신다는 분들은 이게 썸네일로 보게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목록창이 있어요. 목록창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이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이콘 창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아이콘은 이렇게 썸네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록창으로 보거나 아이콘으로 보거나. 저는 유나 하나를 불러와서 봐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되고 우클릭해서 작업 공간으로 추가 눌러 주셔도 됩니다. 네, 유나를 데려왔고요. 아바타마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건 유나예요. 먼저 3D 창 뷰 제어부터 봐 볼게요. 이 뷰 제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패턴만 클릭을 하고 이 원하는 패턴만 우클릭해서 2D 상태로 재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이 비활성화되면 재배치가 안 걸리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한 피스라도 안 걸리면 곤란해지니까 딱 원하는 피스만 잡고 재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Shift F 눌러서 이번엔 소매부터 해 볼게요. 소매 잡고 이 팔 뒤꿈치 이거 꼭 지켜 주세요. 뒤꿈치. 그다음에 뒷판 잡고, 예, 하나씩 잡아도 되고 한 번에 잡으셔도 돼요. 네, 이번에는 기즈모로 내릴 건가요? 살짝 내리고 뒤로 살짝 빼겠습니다. 얘네는 같이 가도 돼요.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앞판도 같이 잡고, 네, 꼬이지 않게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Shift F 눌러서 배치 포인트 꺼주시고요. 얘는 봉제가 훨씬 빨리 끝나요. N 누른 다음에 다트 받고 앞판 M 눌러서 이 곡선은 한 번에 가주세요. 길이가 안 맞아도 너치를 꼭꼭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사이드도 쭉쭉 맞추고 뒷판은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한번 끊고 여기서 너치까지 가지고 밑에 클릭 클릭. 여기 소매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따로 그림을 안 그려줘도 되겠죠? 한번 해본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자켓을 또 보면 뒷판 뒷중심 안감에는 이렇게 약간 룸이라고 해요. 여유분이 있어요. 여유분이 있어서 얘가 접혀서 들어가면 몸을 움직일 때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CV를 하셔도 되고 뭐 반전해서 지워주셔도 돼요. 저는 반전해서 지울게요. 컨트롤 시프트 I 누르고 델리트, 컨트롤 D, 그다음에 V 누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넣어주시고 얘는 이렇게 다 맞춰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맞추고 그다음에 엔터 누르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아래로 바꿔줍니다. 이 바탕 레이어는 그냥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이어를 쭉 끌고 가서 여기 쭉 끌고 가서 플러스로 놔줄게요. 이렇게 긁어서 플러스로. 이 레이어를 쭉 끌고 가서 이 플러스로 가면 복사가 되죠. 밑에 있는 애를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해서 다 텍스처를 다 들어가게 바꿔주고 안감이 살짝 빛나는 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약간 실키한 느낌으로. 그래서 종류를 패브릭 매트에서 뭐 샤인이나 아니면 실크 세틴으로 실크 세틴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실크 세틴 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반사강도를 좀 낮춰주시면 네, 이렇게 워킹 포즈에 신발도 바꾸는 게 좋겠죠. 바지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바지를 늘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맨 끝선은 Z로 잡고 우클릭해서 페탈 외곽선 연장 한 2인치, 저희 지금 인치로 되어 있는데 2인치로 하고 연장을 해볼게요. 이때도 항상 시뮬레이션을 꼭 걸어서 안정이 된 다음에 봉제나 다른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돼요. 끝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 느낌이 훨씬 낫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지 수업이 끝나고 저는 렌더를 하나 걸려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자켓 만들어서 꼭 코디하고 렌더링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렌더 소스가 이쁘니까 제가 얘를 저장해서 드릴게요. 처음에 렌더링을 열면 그냥 로우 컨트라스트가 돼 있을 거예요. 얘에서
여기 열기 버튼 있죠. 이 열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넣고 사이즈는 그냥 원하시는 사이즈 해 주셔도 되고 네 뭐 노이즈도 컴퓨터가 잘 돌아가면 더 낮춰 주셔도 돼요. 네 다른 것들은 크게 이제 자기가 속성을 만들면 되니까 영향 안 받는데 조명은 분위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의상 만드는 게 아니라 배경을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조금 더 이쁘게 렌더링 거는 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인테리어 소품들을 받아올 건데 이제 인테리어 소품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네모난 상자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소품들을 받아서 넣을 거예요. 여기서 이 확장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확장명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OBJ와 FBX. OBJ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줄임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OBJ는 이 물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여기에 다른 효과나 텍스처링이 안 들어가져 있고 컬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오브젝트 그대로 가져오는 게 OBJ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뭔가 새로운 효과나 텍스처나 UV 맵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이거를 효과와 오브젝트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게 FBX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제 FBX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OBJ를 가지고 와서 직접 의상에 어울리는 텍스처도 넣어보고 물체를 따로 핸들링하는 걸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OBJ를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OBJ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창을 하나 켜고 어떻게 찾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OBJ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OBJ를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OBJ 프리 뭐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OBJ 물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고 다 갖고 있는 물체나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희는 터보스키드라는 데를 들어갈 겁니다. 끌고 와서 애드로 열기. 새 테이블이 왔는데 좀 작네요. 키워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경우를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생각보다 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불러왔는데 안 보인다. 이건 작게 온 거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내가 이미 불러온 것도 사라졌다 하면 크게 들어온 거예요. 크게 들어와서 이 화면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물체가. 근데 그 경우도 똑같이 오른쪽에 물체 목록 창, 물체 목록에 가서 그 물체를 찾아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게 나는 이 테이블 하나만 하고 싶어서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을 하나만 쓰고 싶고 받고 아니면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하고 싶은데 세 개가 같이 와서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잠깐 지우고 이럴 때는 클로에서는 지우기 전에 클로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불투명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하나만 쓰시는 게 제일 빠른데 만약에 내가 꼭 이거를 정말 지워서 넣고 싶으면 블렌더를 같이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블렌더로 얘 삭제하는 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서 금방 할 것 같아요. 블렌더는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없는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 카메라랑 큐브 라이트가 나오는데 드래그해서 한 번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게트 블렌더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임포트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OBJ 경로를 목사에서 붙여놓고 OBJ를 열어주시면 네, 조명 3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방향성 조명. 이 방향성 조명은 화살표 방향대로 화살표 모양이에요. 화살표 방향대로 조명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자, 지금 인터랙티브로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방향으로 아바타가 엄청 밝아졌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밝게 하고 싶을 때 그 각각의 방향에 맞춰서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명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푸른색을 띠게도 할 수 있겠죠?
지울 땐 델리트 해 주시면 되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쪽을 동그랗게 스포트라이트를 해 주는 건데 그 한낮이 됐죠 아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배경을 넣을 때 뒤에 벽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경우는 벽을 세우지 마시고